여주라디오 27번째 시간입니다. 네, 함께하는 분들 먼저 박 사장님 오셨습니다. 영서장업자 박 사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 기자님 오셨습니다. 네, 시골 기자 이십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 여주 군수 김춘석 군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기본적으로 한 10만의 안티를 갖고 계신 이양진 여주 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를 너무 아름답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래 하던 대로 해. 네, 요새 어떻게 좀 근황이 어떠신가요? 가만히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동안 너무 좀 힘든 일도 많고 지친 일도 많고 그래서 그냥 당분간 쉬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른 분들은 제가 일부러 오지 말라고 했고요. 죄송합니다.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 논지가 막 많이 흐려지는 관계로 예, 오늘은 무거울 수도 있는데 아마 눈치를 채셨겠지만 4대강 문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4대강 문제에 있어서는 이분이 꼭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양진 집행위원장님 모셨고요. 그동안에 아마 비하인드 스토리나 이런 거 대단히 제일 많이 아실 분 같고, 그래서 사건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요 근래에 7월 10일 날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등 주요 계약 집행 실태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약간 흐름을 보자면 감사원에서 뜬금없이 4대강이 이거 사기다 이렇게 거의 보도가 된 거죠. 그랬는데 이상하게 청와대에서 그 다음 날 이정현 수석이 내 실명을 거론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실명을 넣어주고 그리고 청와대 논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만약에 감사원의 그 결과가 사실이라면 4대강 감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속인 거다 이런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뜬금이 없었죠. 왜냐하면은 모든 통과는 같이 해놓고서 그동안에 이명박 정권 때 그러면은 국회의원이나 다수를 차지한 게 누구냐 이거죠. 그러면 당연히 새누리당이었고 거기 수장이 박근혜 의원이었는데 근데 뜬금없이 뜬금포를 날려갖고 청와대에서는 그렇다면 이건 국민 속인 거다 이게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날 그날이죠. 당일날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4대강 살리기와 대운하는 무관하다 이러면서 또 반대하는 또 그 반대 입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서울신문에서는 또 감사원을 또 까기 시작하나요? 그래서 감사원이 정권 입맛에 따라서 춤을 췄다. 그래서 올 감사원이 그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감사 발표를 한 번 했었고 그 다음에 올 초 1월에 감사 발표를 또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 이제 7월 10일 날 또 발표를 해서 3번에 걸쳐서 그 시기마다 감사 결과가 이제 바뀐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실 얘기들이 있으면. 예. 국정을 살리려고 그런 거지 뭐. 역시 감사원이 현 정권에 거기 잘 보이려고 구정권을 까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근데 또 예상보다도 격렬하게 서로 다툼은 없더라고요. 그 친이계하고 이제 남아있는 친이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두 다 친박으로 바뀐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근데 친이계의 반발도 그다지 세다고 느껴지진 않는데 적당히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적당히. 이 말해서 거기만 감사원의 내용이 그 사실이라면은 4대강 이거 다 당연히 국정감사 다시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잘못했으면 이명박 거기 거기 화의로 보내기 전에 깜빵이 보내야죠.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면 진짜로 현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정확히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각 당의 그 브리핑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좀 뽑아봤는데요. 한번 뭐 나눠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새누리당은 브리핑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브리핑이 없고 그날은 쉬셨어요. 이 새누리당에서 발표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누구죠? 뭐 홍익표인가 뭐 누가 뭐 귀태가 어쩌고 뭐 그 사람이 나오니까 거기에 막 브리핑이 그냥 쫙 떨리는 거. 새누리당 뭐 무슨 누구 브리핑, 뭐 오전 브리핑, 오후 브리핑. 그래서 4대강은 아예 브리핑이 없었고요. 민주당도 현안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한 꼭지로 나온 브리핑인데 제가 민주당 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재정 대변인이 오전에 현안 브리핑을 했는데요. 4대강 사업 처음도 끝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올해 1월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었다는 감사원 발표가 있었다. 어제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둔 대국민 기만에서 시작돼 공사기간 내내 공공, 민간 담합에 의한 비리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다시 밝혀졌다. 4대강 사업 비리 전모 뒤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과 배임 등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겠다고 했다. 4대강 사업 비리에 감사원도 정부 부처와 관료도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권력, 박근혜 대통령 역시 4대강 사업의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새누리당을 이끈 정치 지도자로서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이 막중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파헤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지난 4월 16일 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 간사단을 만난 자리에서도 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제 실천만이 남아있다. 전 정권과 선을 긋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검찰 조사가 실시되도록 촉구하라. 그것이 국정 운영의 수반으로서 박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 이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져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 다음에 진보정의당 것도 좀 잠깐 볼까요? 진보정의당 논평입니다. 4대강 사기극 예산 날치기 새누리당과 뒷북감사 감사원도 책임져야.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직전까지 대운하 추진 사기극 끝판왕답다. MB정부의 4대강 사기극이 어제 감사원 결과 발표로 재확인됐는데 우리는 이를 지켜보면 세 가지에 놀란다. 사실 근데 놀랄 것도 없는데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2008년 운하 포기를 공언하고 뒤에선 국토부의 재추진에 대비하라던 이명박 대통령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였나. 퇴임 직전에 간문만 달면 대운하가 안성된다는 발언도 했다니 대국민 사기극 끝판왕답다. 두 번째로 감사원에도 놀란다. 감사원도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때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뒷북감사로 면피하려는 행태는 치졸하다. 감사원도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놀란다. 당시에는 침묵 방조하고 4대강 예산을 날치게 통과시켜놓고서도 이제 와서 이정영 홍보수석의 입을 통해 선긋기만 하면 끝이란 말인가. 감사원과 새누리당 청와대도 MB정부의 4대강 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 공은 박근혜 정부로 넘어갔다. 청와대는 4대강 사기극을 면필성 긋기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대운하 추진 주체를 철저하게 조사해 일벌 백계하고 감사원의 직무유기를 엄벌에 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진보정의당 부대변 이지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죠. 마지막으로 그 진보신당 거 뭐 시원하게 짧게 쓰셔갖고 이 기자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사기법 이명박 씨에겐 이유는커녕 얘기도 필요 없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추악한 진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역시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는 사실과 추진 과정에서 담합 등의 문제가 재차 밝혀지고 있다. 이후 법률적 조치가 불가피한 혐의가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국민의 세금을 이토록 건설사 배불리는 데 쓰며 국토를 심각히 훼손한 사실은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지금 당장 이명박 씨에 대한 전직 대통령 이유를 모두 중단하라. 국민을 속이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국토를 파헤친 자에게 이유는커녕 예의도 필요 없다. 그리고 이명박 씨는 본인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경찰에 자수해 스스로의 죄를 낱낱이 밝히도록 하라.
그것만이 지난 5년간 대통령자의 본인을 안게 놔둔 국민에 대한 이의가 아니겠는가. 네, 통합진보당 논평도 있는데 뭐 넘어가 거기. 네,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아직 안철수 거기도 뭐라고 얘기하긴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뭐 넘어가고요. 사실은 모두 다 알고 있었는데 왜 모른 척하고 그랬을까요? 사실 여주 살면서 4대 강행 문제에 대해서 뭐 다 마음이 다 아프셨을 거고 다 씁쓸하고 굉장히 또 고난의 어려운 시기를 많은 분들이 겪으셨죠. 심정적으로나 뭐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앞에서 제일 싸우시고 또 어려움도 많이 겪으시고 그랬던 대표적인 또 이양진 집행위원장님 오셨으니까 그동안에 뭐 어려웠던 점 뭐 아니면은 뭐 힘들었던 점 뭐 또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게 있으면 좀 들어보려고 사실은 모셨습니다. 예. 금방 여러 논평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얘기의 기전은 이거예요. 밑바탕에 깔린 것은 이명박 정권 시절에 이렇게 잘못된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느냐. 예. 그때는 국민의 70%가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 사업이 결국 끝났다. 따라서 지금에서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데 왜 그때는 못 막았느냐? 라는 의문이 들겠죠. 아마 그렇죠. 이게 이제 최초의 질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에서 법은 우리들이 그 사회적 합의에 대한 얘기라면 주먹은 구체적 권력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정확하게는 현대 공구가 있는 강천보 사진을 찍으려면 2호대교에서 그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죠, 예. 2호대교 위에서는 그 사실은 도로니까 누구도 못 막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너 왜 사진 찍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양모라는 일용직 노동자인데 그분이 계속 막아요. 그래서 뭐 그때는 그분이 저한테 주먹질도 하고 얼굴도 까지고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현대건설이 공사하는데 네가 와서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뭐 거기까지는 그러려니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고발을 많이 했으니까 네. 검찰 수사관이 대동을 합니다. 그 검찰 수사관을 같이 갔어요. 그 검찰 수사관하고 딱 해가지고 그 다리 중간에서 내려서 사진을 찍으니까 그 양모라는 분이 딱 내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들 왜 왔어? 그랬더니 이 수사관께서 이런 거예요. 나 공무원인데 여기서 사실 검찰 수사관 패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더 재밌는 얘기 했어요. 필요 없어. 건설사에 가가지고 현대건설에 가가지고 허가 받고 와. 이런 거예요. 이분이 검찰 수사관 아니에요. 네, 경찰도 아니고. 그 열이 나니까 현대건설에 전화를 해서 막 항의를 한 거야. 야, 니들 뭐냐? 어찌 이렇게 되느냐? 라고 얘기하고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서 현대건설 관계자하고 현장을 쭉 돌았습니다. 예. 저랑. 그러면서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검찰 수사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현대건설 관계자한테. 이 이양진이라는 사람은 내가 봤더니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사진을 찍는다. 따라서 현대건설에서 다리 위에서 사진 찍는 걸 방해하지 마라. 그랬더니 현대건설 직원이 뭐라 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검찰 직원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속으로 우쭐했죠. 야, 이제는 사진 찍겠구나. 검찰 수사관이 갔어요. 그리고 다시 갔거든요. 똑같아, 바로 똑같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나 찍지 마, 임마. 역시 그러니까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거예요. 검찰 수사관의 얘기도 무시당하고 네. 또 거기서 제지당했어요. 저는 그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몸싸움 할 때 거기가 그 자동차 전용 도로라 위험하죠. 80km 이상이거든요. 그분하고 주먹질 하나 해서 강물에 빠져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몸싸움하다가 차에 치여 죽는 게 더 겁이 났어요. 막발이 열사되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4대강 사업에 대한 이렇게 일사천리로 왜 진행됐냐라는 것은 아까
검찰 직원이 와서도 이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마저도 일개 건설사의 직원이 무시할 정도의 무소고리의 불의의 권력을 누가 쥐어줬느냐? 바로 살아있는 권력인 이명박에 의해서 자행된 대국민 폭거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은 박근혜가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질문이 또 하나 들어가 있죠. 왜 지금 박근혜가 이 얘기를 하는가? 좀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말씀하셨던 대로 거기가 뭐 이양진 집행위원장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여럿이 그쪽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제지를 많이 받았어요. 언론사 기자들까지도.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상식이 통하는 그분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해서 논리적으로 상식적인 얘기가 전혀 통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이제 답답하죠. 그냥 무조건 덤벼드니까 심지어 뭐 기자들이 가서 찍는 것도 그렇고 또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그 위에 강천섬 쪽으로 다 들어가는 것도 이제 어쨌든 촬영 자체가 마치 무슨 뭐 군사시설 보호하듯이 그렇게 이제 그랬었는데 뭐 그거야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말씀대로 말 그대로 상식이나 어떤 그 법이 지배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야만이 지배를 한 그러한 시간이었죠. 그 공사하는 기간. 특히 이제 초창기에 너무 또 제일 강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근데 그때만 그러나 지금도 그렇죠.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비정규직 현대자동차 거기 뭐냐면 정규직으로 이게 뭐냐면 노동자들 그 신분을 바꿔야 돼도 법 안 지키잖아. 뭐 그대로 그냥 배째라고 있던거잖아. 배째라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기 이거는 법도 무시하는 이게 이 자본의 이제 뭐랄까 이게 진짜 자본이 야만을 뭐 그냥 둘둘 감고 다니는 거지 뭐. 감사원에서도 나온 얘기는 어쨌든 담합에 의해서 검은 돈을 좀 많이 만든 거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면 보통 그 마진이 뭐 10에서 20%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걔네는 돌리고 돌려갖고 하다못해 그 밑에 있는 그 포크레인 기사나 아니면 덤프 기사들한테까지도 그 통장 저거 돌려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거의 50% 정도를 그 남겼더라고요. 애들이. 그러니까 총액의 50%를 남겼으니까 그 많은 돈이 돌아갔을 거고 여기저기 다 돌렸을 거고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을 갖다 못 살게 굴면서 그 폭력적으로 그렇게까지 했을까? 너무 치부가 큰 거예요. 너무 그 더러운 면이 크고 그것을 자기들은 와 대박이다. 와 이거 한탕 하면 그냥 대박이다 이러고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딱 그 모든 걸 다 쳐낸 거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뭐 어쨌든 올해 나온 감사 결과 두 번에 의해서는 뭐 그게 다 드러난 결과니까 그래서 참 씁쓸합니다. 그동안 진행된 결과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의문이 드는 건 여주를 바라봤을 때는 김춘석 군수의 역할을 이야기 안 할 수 없다고 저는 봐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건 뭐 소설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김춘석 군수가 처음에는 친이계였어요. 강력한 친이계였고 그래서 공천도 받은 거고. 그리고 또 그 선거 결과도 39%밖에 못 얻었단 말이죠. 38%에서 39%였나? 그렇고 원경희 후보가 35% 얻었단 말이죠. 많이 못 얻었어요. 그래서 친박계에서의 도움을 못 듣고 친이계 단독 그 후보로 나온 거나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또 그 강하게 드라이브 4대강에 대한 것을 했고 4대강 반대하는 프랜카드도 못 걸게 하는 했고 또 그 프랜카드 정치를 하면서 모든 그 조금이라도 뭐 돈을 주는 단체들한테는 다 프랜카드 걸어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 입을 막고 그런 좀 그 폭력적인 그 과정들을 계속했고 또 관제 데모도 계속 진행했었고 못 됐네요. 아이고. 뭐 그래서 뭐 4대강에 뭐 이렇게 이제 문제가 있던 거 드러났는데 요즘은 뭐 남한강에서 홀로 날아가자 그랬으니까 그래서 시를 한다 그래갖고 시하려고 시에서 자기가 또 다음에 재선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4대강 날아갔으니까 뭐 김수석 군수도 날아가겠지 뭐. 딴 데로. 그 모르죠. 또 재선했어도.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은 지금 이제 김춘석 여주군 군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는데요. 전 개인의 요즘에 좀 놓고 보면 사실은 4대강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그 새누리당 지금 그 전신은 한나라당의 잘못에 대한 걸 더 밝히기 위한 노력들을 했는데 실제는 그게 잘 안 됐죠. 그러니까 총선 때도 좀 어려워했는데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허망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근데 지금 제가 보는 것은 인간 스스로 예.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내부적인 내적 양식, 소양 이것이 없이 세상에 변화 없다. 사실 이런 걸 좀 느끼고 있고요. 그거는 최근에 그 북내면에서 있었던 그 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다른 곳에서는 발전소를 예. 받지 않으려고 예. 극구 반대하는데 거기에서는 대단한 성과인 것처럼 얘기하는 걸 보고 예. 아 이것은 야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곧 벌어질 폭탄 같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자 발전소만 갖고 보더라도 거기에 있는 이득이 되면 뭐 그냥 그렇다고 인정하는데 발전소가 지나가면서 실제는 엄청나게 많은 철탑들이 세워지거든요. 네. 그 사람들의 싸움이 대단할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싸움이 앞으로 불을 보듯 뻔하면서 남들은 극단적으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주에서는 찬성하는 걸 보고 그래 그 아픔이 구체적으로 여주 군민 하나하나의 가슴에 박히고 그 가시가 자기 자신의 문제임을 느끼지 않을 때 어찌 세상에 대한 얘기, 세상에 대한 변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김춘석 군수님에 대한 얘기 이런저런 얘기 하시는데 그분의 개인적인 어떤 그 뭐 소양이나 뭐 인격 이런 것 논하기 전에 최소한 그분이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왜 필요한지를 좀 설득력 있게 얘기할 정도의 소양이 있는지 그런 걸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는 있는지 그런 게 요즘에 제 고민입니다. 감사원의 발표 이전에 네. 뭐 사실은 뭐 이 4대강이 부호 만들다는 걸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이명박은 당연하게 뭐냐면 거기 제대로 조사해갖고 소구랑 쳐야 된다는 것이 그게 상식에 맞는 거다 우리는 다 알고 있었는데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지적한다고 해서 이명박이가 과연 그 대가를 받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안 받게 되는 게 조금 더 가깝겠죠. 우리 사회 뭐 김축석 군수도 뭐 마찬가지고 김축 군수가 자기가 개인은 제가 보는 것 때문에 이 4대강을 찬성한다고 하고 저는 뭐 자기가 거기 뭐냐면 여주 발전에 대한 자기 생각은 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 그 양반이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은 반대 진영을 입을 맞게 안 놨던 이게 더 나쁜 행위라는 거죠. 폭력적으로 자꾸 막으려고 하니까. 입장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을 흔히 말해서 폭력적으로 막는 것들은 예전에 박정희 군사 독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행태라는 거죠. 전 근데 사실은 김수석 군수도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 원래 그 사람 사고가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하지만 뭐 범돌이라 그러는데 이게 돌이라는 거죠. 돌. 뭐 그러니까 그렇다 쳐. 근데 전 보다 더 이제 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제가 지금 전 여주 군민들이 50% 이상은 어떻게 보면 70%는 전 4대강 이거 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어떤 뭐랄까 여주의 뭐 발전 전 근데 이분들 여주의 뭐 진짜 발전을 위해서 전 찬성했다기보다도 흔히 말해서 땅값 올라간다. 혹시 또 이게 공사가 되고 그러면은 뭐 일자리 좀 늘어난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소소한 이익, 예? 뭐 이런 쪽에서 이런 쪽에서 뭐냐면은 그리고 뭐 그런 속에서 뭐 여지가 뭐 발전할 수 있다, 뭐 개발이 조금 더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국가 전체의 어떤 이익 이거보다는 우리 지역의 이익, 또 내 개인의 이익, 내 땅이 좀 비싼 걸로 팔리는 거 이익에 저는 동의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거기 제가 조금 보태서 말씀을 좀 아까 그 집행위원장님 그 얘기에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보셨죠. 그 환경운동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보셨죠. 뭘 봤냐? 같이 골프장 반대 운동을 해요. 동네 분들하고 같이 골프장 반대 운동을 하고 열심히 싸워. 그래서 앞에 나가서 막 그 열심히 했어. 근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골프장에서 돈을 다 받으시고 결론을 보면 골프장에서 다 돈 받고 동네 사람들은 없고 환경운동하는 사람 중에 그나마 또 집행위원장님 혼자서 다 몇 명 앞에서 남고 끝나네요, 일이. 이런 일들이 뭐 골프장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거의 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인간들이 나쁜 인간들인 거야. 이게 동네 양반들이 이장님들이 다 돈 받아 쳐먹고 어디 가서 뭐 해먹고 동네 사람들 돈 나눠주고 이렇게 끝나는 게 여주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더럽죠. 그래서 그거를 여태까지 계속 수없이 많이 겪다 보니 근데 가장 크게 겪었던 건 또 4대강인데 4대강에서도 지금 뭐 여주 사람들은 찬성했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여주 사람들은 찬성했습니다. 왜냐? 물론 다른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여태까지 계속 개발을 못하게 하고 물을 하다못해 뭐 현대전자나 뭐 이런 것들도 여주에 들어서지 않고 오비맥주나 그런 뭐 얘기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개발의 문제를 떠나서 어떤 이익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익을 통해서 이제 바라보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예요. 이제 그 발전소 아까 말씀하셨는데 발전소 얘기도 그렇고 이제 그쪽에 이제 그쪽 지역에 이제 사실 변변한 어떤 그런 그 일자리를 지역 주민들한테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고 저번에 나왔을 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발전소 주변에 관한 그 지원 법률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이 된다는 부분이 주민들이 어떤 그 찬성률을 높이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 골프장마다 뭐 여주읍의 어느 마을은 마을 기금이 2자릿수라 합니다. 10억대가 넘는.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사를 못 나간대요. 그리고 이사와 들어오는 걸 막는답니다. 소문에는 그래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그 말로단 뭐 20억에서 30억 사이라고 그러는데 가구 수가 얼마 안 되니까 n분의 1로 나누면 이거 나가면은 내가 손해라는 그런 게 있고 이제 그렇게 특히 골프장에 들어서면서 사실 골프장들도 어떤 리스크 비용 민원 해결을 하기에는 리스크 비용을 가장 처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결국 이제 기업들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회유를 한 거죠. 이게 어느새 축적이 된 겁니다. 골프장에 여지껏 들어서면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어떠한 시설물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데 이 시설물이 어떤 지역의 어떤 지속적인 발전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얼마를 주느냐를 가지고 따지게 됐어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많이 주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한테 나중에 우선 나만 지금 잘 되면 된다라는 그런 배금주의적 사상이 좀 팽배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이제 발전소에는 반드시 따라 붙어야 되는 게 송배전선로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송전탑 저 아랫역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심각할 정도로 보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따르면 지난번에도 발전소 얘기 나왔을 때 말씀드렸듯이 지역 주민들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으로 어떤 환경적인 부분도 크게 피해를 주지 않고 어떤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관심은 같은 산을 놓고 봤을 때 없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이거 올라 4대강 하면은 옆에 우리 해가고 땅값 올리게. 근데 자기 땅값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옆에도 다 올라요. 옆에도 다 오르니까 내가 여기서 이걸 내가 집 앉아 있는 이걸 팔아가지고 옆에 세 채 네 채 살 수 있는 그거 아니에요. 똑같이 올라가거든요. 액면가만 오르는 거야. 액면가만. 그러다 보면은 결국 지가가 오른다는 얘기 지난번에 여주시 승격에서도 그 얘기 나왔죠. 지가 오른다 그래서 세금 많이 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좀 지나간 얘기지만 4대강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 공사비보다 4조 원 이상이 이미 공사비가 증액이 된 거죠. 설계 변경하고 그러면서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는 그거죠. 이 사람들이 기업체들이 얼마만큼 기업은 장사꾼이에요. 결국은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그럼 많이 남는 게 목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식적인 수준의 어떤 그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 그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거기에 과도하게 내가 100원 주고 공사할 수 있는 거를 200원 주고 공사했다 그러면은 이게 개인 돈 같으면 문제가 안 돼요.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업자끼리니까.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돈이 세금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 세금은 결국 뭡니까? 국민 전체의 재산이거든요. 말 그대로 국민 전체의 재산을 주머니를 다 털은 거예요, 얘네들이. 따지고 보면. 여주 라디오입니다. 여주 지역이 정말 제가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소돔과 고모라로 바뀌었어요. 지금 여기가 이게 고담시티입니다. 이게 완전히 지금 여기가 그 사람 살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이사 가거나 바깥으로 아니면은 배트맨을 부르거나. 아니면은 외지에서 10만 명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여기가 참 바뀌기 어려운 소돔과 고모라로 바뀌어갖고 참 살기 어려운 양심을 갖고 살기 어려운 동네가 돼버렸어요. 여기가.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 중에 두 번째 얘기로 그냥 넘어가죠. 뭐 네. 이게 왜 지금 카드를 꺼냈을까요? 박근혜. 제가 어차피 이건 대선의 과정에서도 이런 얘기는 있었거든요. 박근혜 이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사실 감사원이라고 하는 데서 이런 감사를 해가지고 이제 지금 여러 차례 감사를 이 문제가 갖고 지금 4대강 문제 그 여러 차례 감사했다가 이제 바뀌자마자 바로 했다라면 자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감사원장이 이런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진짜 굉장히 그 어떤 보면은 정치적으로 커다란 부담을 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자기 혼자가 발표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봤을 때는 위에 다 인가를 받고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눈빛이 왔다 갔다 어느 정도 내지 이거 해도 되겠다라는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공무원들은 특유의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끝까지 살아남는 종족이 아마 인간 중에서 공무원일 겁니까? 대한민국 공무원은 끝까지 살아남을 거예요. 왜냐하면 눈치 잘 보거든요. 정확하게 타이밍이 정확하게 잡습니다. 결국은 어떤 교감이 없었다 하더라도 감상 이쯤에서 우리가 이걸 해도 괜찮겠다라고 했다는 게 문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전에 계속 이 논의가 됐었던 감사원이 독립적인 기구로 말 그대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돼서 국회에 소관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독자적인 예산권하고 독자적인 어떤 집행권, 법률적인 기소권을까지도 갖는 그러한 국회 하에 그런 조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내내 MB 정권 내내 그냥 감사 결과가 미직지근한 것만 계속 하다가 이제 막판에 이제 뜨거운 거 하나 딱 던져놨는데 근데 신뢰하겠어요? 앞으로 이래가지고? 그래서 왜 지금 이걸 터뜨렸을까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일차적으로 저는 그 국정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게 왜냐하면 국정원은 박근혜 이 정부의 이 정통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거기 그동안 김대중이나 노무현 정권을 통해서 사실은 이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간섭을 하지 못하게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고 그게 일정하게 사실 성과도 거뒀다고 우리가 되게 알고 있었는데 이거 다시 또 되돌린 거걸랑요. 이거는 곧 말하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후퇴가 엄청난 어떤 한 10년 이상으로 다시 후퇴되는 어떤 결과란 말이죠. 이런 부분 속에서 박근혜 정부는 사실 그 정통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는 일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바로 이 국정원 문제를 통해서 다시 4대강 문제가 나왔다는 게 주요한 원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그래서 뭐냐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요즘에 조금 그래서 몸을 좀 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연예인들 마약 문제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걸로 잘 이렇게 안 되면 또 건드려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게 가장 쉽게 드는 생각인데 조금 더 이제 이걸 저는 또 제 전문 분야인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거기 은행권에서는 사실은 MB 정부의 주요한 인사들이 물러났습니다. 사실 그죠? 이제 몇 명만. 근데 지금 여기 MBC 방송국이나 또 다른 부분에서 보더라도 MB 정권의 인적 청산이 아직 여기 명쾌하게 잘 안 됐어요. 흔히 말해서 밥그릇 어떤 정리가 박근혜 정부를 정부에 있는 인사들이 농공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거 지금 뭐 우리가 주요한 권력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자리들은 다 누가 갖고 있느냐? 그건 MB 정권 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죠. 나가라는 뉘앙스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뭐냐면은 뭐 자리가 심각하게 좀 모자란 게 아니냐. 근데 구속될래 나갈래 뭐 지금 4대강 꺼낸다 나 지금. 근데 그런 점에서 뭐냐면 눈치 없이 경이 뭐냐면 좀 굳히고 있어요. 또 그리고 다음 사실 우리가 뭐냐면은 내년에 선거도 있는데 이게 사실 국회의원 선거는 아니지만 다 이게 뭐냐면 연관이 있는 거라면 자리에 대한 어떤 연관이 있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가장 크게 거기 MB 정권에서의 가장 크게 뭐냐면은 이 인적 청산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어떤 사안이 뭘까? 그거는 사실은 거기 뭐냐면은 가장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던 어떤 사업 아니겠어요? 4대강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냐면은 이 뿌리를 좀 흔들어 보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자, 뭐 얘기는 더 안 해줘도 돼요. 집행위원장님 뭐 하신 말씀이. 지금 여러 말씀 나누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 있는 그 자체로만 봐도 충분히 볼 것이 있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이 이야기를 한 것 자체는 그냥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의중으로 알고 알아서 기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봐요. 그 이전에 아까 이 기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감사원이 본인 스스로의 힘을 그러니까 부여받은 바대로 할 일을 못했던 거죠. 이것에 대한 어쨌든 반성. 반성. 그렇죠. 근데 이것은 또 다른 얘기로 이 반성에 대한 얘기가 또 다른 얘기로 박근혜 정부의 인적 청산이나 또는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할 만한 그런 큰 사건을 만들어주길 원하는 것과 괴를 같이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그게 4대강 얘기다. 근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전 정권에 대해서 감사원이 이렇게 칼을 빼들고 움직이는 걸 보면 살아있는 대통령 권력 이외에는 그렇죠. 다른 힘 있는 권력자들은 감사원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 감사원의 내부적 목적과 부합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감사원은 이것을 발표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정부는 운하 때는 명백히 하지 말자 얘기했고 그러나 4대강에 대해서는 묘하게 찬성도 했고 묘하게 아무것도 얘기는 안 했어요. 특기죠. 예. 말 안 하는 거. 수첩공주라고도 하고 어쨌든 이랬기 때문에 4대강과 관련된 박근혜 정부의 부채는 생각보다 없다. 그러니까 이명박에 대해서 70% 국민이 반대했고 그리고 낙동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고 이런 것을 기화로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를 치는 것은 자신에게도 손해가 안 되고 감사원의 이익에 부합되니 그렇게 현재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이것은 너무 음모론적이고 계산적인데 그거 다 관두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4대강은 왜 했는지. 그런데 그런 사업을 그때 당시 못 막았다면 지금은 그와 비슷한 일은 없는지 지금은 그런 비슷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막을 수 있는지 이 얘기가 더 중요하지 무슨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그때는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굉장히 씁쓸합니다. 지금에 돌이켜봐서 그것은 내 문제이다. 내가 막고 내가 개선하고 그리고 또다시 제2, 제3의 4대강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막기 위한 나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 의식은 있는가, 의지는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자성, 자기 반성이 저는 더 필요하지 않는가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제 이명박 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대운을 한다고 했단 말이죠. 처음에는 네. 이제 대운을 한다고 했다가 국민들이 그때 처음에 이제 촛불 시위 국면도 있었고 네. 그래서 많이 밀렸죠. 많이 밀린 다음에 1년 정도 지났나요? 그 다음에 운하 얘기를 바꾸고 운하는 안 한다. 네. 그 대신에 4대강 사업을 하겠다. 물 살리기 사업인가요? 그런 명칭으로 해서 바꿨던 걸로 기억이 하는데 그때 저는 좀 이상했던 게 그때 국회의원으로 있던 이제 좀 야당 쪽 인사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대부분이. 그 여론에서도 거의 없었고 그때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원인 때문에 그냥 그게 이렇게 진행이 됐을까요? 그때.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운하 때 발표 내용과 네. 그 다음에 4대강 살리기 하면서 볼을 만들겠다 첫 초의 내용은 약간 달랐어요. 많이 달랐어요. 강에 네. 1m 내외에 네. 한 4개 정도의 볼을 만들어서 물을 좀 가두고 정말 더러운 데는 좀 준설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 초기의 일이니까 국민도 사실은 뭐 대통령 자기가 뽑아놓고 조금 뭐 나쁜 사람이다 이런 것보다는 잘하길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기다렸는데 나중에 발표 내용을 보니까 운하의 복사판인 거예요. 네. 그때는 실제는 학자 네. 그리고 양심적인 정치인들 모두 다 그때 시민단체뿐 아니라 다 반대하고 나섰죠. 그런데 그들은 즉 이명박 정권에 있는 그 하수인들과 뭐 거기에 이해관계자들은 모두 다 운하 아닌데 왜 그러느냐라고 얘기한 거고요. 이번 감사원 발표는 최초의 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보가 몇 개 안 만들어지는 소규모 사업이었는데 순간 뒤바뀌어졌다. 순간 뒤바뀐 내용을 보니 이것은 청와대의 즉 이명박 정권의 압력이 있었다. 그래서 바뀌었다. 따라서 이것은 운하의 재판 사업이다. 이렇게 감사의 발표 내용인 거죠. 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검찰이 나와서 기소를 해서 왜 이렇게 이야기가 바뀌었는지 그 결정은 어떠한 과정에서 변화됐는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를 안 하니까 박근혜 정권이 사실은 현재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어려운 점을 돌파하기 위한 그런 걸로 써먹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혹이 있는 거고요. 실제 여기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건 지난번 공정위의 그 1,300억 원인가 발표를 돈을 깎아줬거든요. 그 회의록이 되게 재밌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은 얘네가 나름대로 건설사에 공헌한 바가 크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줬다. 그 세금이 아니라 그 벌금을 깎아줬다 그랬는데 과징금 깎아줬다 그랬는데 300억인가 네. 갖고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회의를 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들이. 그럼 A란 위원, B란, C란 위원들이 있으면 그 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떤 이유에서 깎아줬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밝혀줘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고 자료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뒷방구석에서 적당히 주물르면 되는 그러한 정치 행위였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을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명명백백히 나타났는데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국민들이 더 나서지 않으면 이걸로 끝나는 거죠. 다시 제2, 제3의 4대강 사업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바로 너의 문제이고 나의 문제이고 저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게 뭐 저는 이 4대강 문제는 이제 전 국가적인 사안이잖아요, 사실. 이제 그게 이제 국가적인 사안이 또 앞으로 어떤 문제가 뭐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이유는 뭐 핵발전소 문제겠죠, 뭐 사실은 원자력 발전소. 근데 그 우리 지역에서 문제는 사실 저는 이게 발전소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게. 저는 그 국내 분들 여전히 뭐 찬성하실 거라고 봐요. 근데
진짜로 그쪽에 뭐 일자리 몇 개가 늘어날지 또 집값이 얼마만큼 올라갈지 글쎄요 집값이 올라갈까 장기적으로 볼 때 떨어지는 아니 발전소 근처에 집값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발전소 주변에 대한 그 지원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그러한 어떤 손해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됐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 벼랑과 그 전에 그 미국의 그 영화 있잖아요. 그 송전선로가 많이 지나가는 마을에 그 암 환자가 많이 발생. 그건 실화를 바탕으로 했던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객관적으로 어떤 흔히 얘기하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어떤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는 피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얘기 물어보면 그럽니다. 뭐 피해 없다 그러는데 피해 없다 그러면 발전소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피해가 전혀 없는데 오히려 그 지역에 더 도움이 되는데 뭐하러 나라에서 돈 들여서 그 발전소 주변 지원을 합니까? 당연히 피해가 예상이 되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도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지금 예전처럼 뭐 떼끼리 한 끼 뭐 때우기 어려워갖고 그렇게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은 조금 내가 혹은 또 그렇게 조금 힘들더라도 나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애들 또 그 아이들의 아들이 계속 살아갈 곳이기 때문에 진짜 어떤 이 나라를 내가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좀 어떤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이라도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서 그렇게 함께 하려고 하는 어떤 공동체가 우리가 여지껏 살아왔었던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작은 마음들이 좀 했었으면 하는 생각은 드네요. 지금. 그래서 아까쯤에 처음에 4대강 운하할 때 반대했는데 그 이후에 수치 물 관리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크게 반대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유야무야 이렇게 이명박 정권이 하는 대로 이렇게 굴러갔던 일은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은 폭력으로 밀어붙여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국민이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그 촛불 시위해 가면서 이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이니까 사실 5.19 때도 마찬가지예요. 힘으로 밀어붙이고 총칼로 탱크로 진압한 형태죠. 사실 전두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쨌든 그렇게 밀린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 그런 속에서 이후에 저는 북내 거기 발전소 만들어질 때 또 북내에 계시는 사시는 들 있잖아요. 이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행동대장급 이런 분들 또 나설 거야. 조금 얻어먹고. 갖고 폭력적인 어떤 행위로 이렇게 이런 분위기로 밀어붙일 거란 말이죠. 과연 그런 행태들이 앞으로도 계속 북내에서 일어났을 때 진짜 북내 주민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그 동네에 진짜로 거기 송전탑 만들어져 가지고 그 이후에 진짜로 중내 사안에 이런 것들을 안 벌어지려면은 그러면 몰지각한 놈들이 폭력적 행위들이 벌어진 초창기부터 주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좀 하시는 게 저는 이 4대강을 보면서 느끼는 4대강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여주 라디오에서는 작은 지역 소식도 알려드리려 합니다. 아이의 100일, 돌잔치, 부모님 칠순잔치, 가게 개업 소식, 동창회 소식 등등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소식을 모두 전하려고 합니다. 포털 다음에서 여주 라디오 카페의 동네 사람들 이런 일이 있다오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훈훈한 미담과 작은 지역 소식 그리고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게시판에 작성해 주시면 읽어드립니다. 네, 조 선배님 오셨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말씀 계속 해주시죠. 네. 저는 금방 말씀하시는 물론 북내에 있어서의 가스발전소의 문제는 북내 주민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고 그걸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이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스발전소가 어떤 것이고 그 발전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의 이득은 얼마나 되고 손해는 얼마나 되고 성전선례가 지나가면서의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사실은 중립적인 제3자의 시각에서 이야기해 줄 의무는 행정당국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미래 사회를 지향하는 현대 사회에서 최소에 갖춰야 될 도덕적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새누리당이냐, 민주당이냐, 또는 뭐 진보신당이냐, 어떤 당을 이야기하지 않고 최소한 이 문제로 벌어질 얘기가 어떤 일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을 내놓는 이것이 기본적인 도덕이라고 봅니다. 그 기관이 어디겠어요? 여주군이에요. 여주군은 모른데. 아니 그런데요. 여기에서 최소한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 자체는 자기의 책임에 대한 방기죠. 직무유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공무원은 없어도 여주군은 돌아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 없어도 돌아가는 여주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사실 이걸 알아보려고 꽤나 노력했죠. 근데 저희가 한 네 편 정도, 5주 정도를 이거를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이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 반대할 텐데 왜 반대도 안 하고 찬성하는 프랭카드만 잔뜩 붙어 있고 그래서 이거 뭐냐.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또 음모론을 이거 그러면 박명선 의원이 또 재선하려고 3선인가요? 4선인 뭐 이렇게 하려고 그 주민들과 뭐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음모론 쪽으로 바라봤는데 박명선 의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와서 여주라디오에서 말씀하셨죠. 주민들과 같이 가봤다는 거예요. 가보고 거기 연기가 이렇게 나니까 주민들이 이게 뭐냐 이거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뭐 피해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거기서 또 그 동네 사람들도 얘기를 하고 근데 다만 뭐가 있어서 제가 그 명칭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군청에 그게 해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막 그 문의를 하셨었죠, 이 기자님. 네. 근데 모르겠대. 계획도 어쩐지 자기들이 모르겠다는 거야, 아니, 군청에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어쨌든 뭐 거기 이제 기본적으로 거기서도 이제 어쨌든 전기 발전이거든요. 물을 덮여서 이제 전기를 발전시키는 방식이고 무슨 은이었다, 무슨 은이. 아니 그 저기 벼랑간 나는 이거 예상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때는 제가 준비했는데 그게 상당한 양이 배출이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그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어떠한 그 인체에 어떤 뭐 무해하다. 그때도 그 방송 때 얘기했어요. 유해하다든지 이러한 것이 입증된 건 없다는 얘기예요. 현재까지는 이런 전제가 붙어요. 그 전문적으로 이선화 은인가? 아니 무슨 은이었어, 하여간. 아니 발전할 때 나타나면 수증기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태울 때 나오는 거예요. 가스를 태울 때 뭐냐 낙진에 대한 어떤 피해는 좀 있을 거다. 근데 사실은 이거에 대한 위험성은 뭐냐면 유해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 문제는 뭐냐면 송전탑이 근데 문제가. 그때도 송전탑을 기존 선로에다 그냥 뿌라치 시키면 된다 그랬다고요. 근데 그럴 수가 그때 없다는 그거는 거죠. 제가 얘기했죠. 기존 선로에 플러스에서 쓰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런데 우리는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쪽 얘기는 뭐 그 기존 선로가 있으니 지나가는 선로에 연결만 하면 된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핵에 대한 문제, 암 발생에 대한 얘기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주군을 지나가는 이분들 말씀처럼 하나 이제 그대로 얘기하면 기존 선로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그럼 그걸 인정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기존 선로는 어느 정도의 힘으로 지나갔냐? 이게 100의 힘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발전소가 건설되면서 지나가는 것은 200, 300, 400으로 급격히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송전탑보다는 더 높고 더 선로가 많아지는 거죠. 암발상에 대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면 뭐 어떤 문제, 지금 핵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똑같은데 이것도 그 비슷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데요. 어떤 일이냐면 1ppm을 먹으면 10,000명당 1명이 암이 걸린다. 그럼 2ppm은 몇 명입니까? 2명이에요. 3ppm이면 3명이라는 거죠. 이것이 1ppm 먹으면 안 걸리고 2ppm 먹어도 안 걸리고 3ppm 먹어도 안 먹고 4ppm, 5ppm 어느 정도 먹으면 분해할 수 없어서 그때 암 걸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송전선로가 증가되는 그 용량 크기에 맞춰서 주변 사람의 크기는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한 명 죽던 사람이 2명, 3명, 4명, 10명, 20명, 30명, 100명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얘기는 명확 관하한데 왜 이 얘기 안 하냐? 또 하나는 이 문제는 깨인 사람들, 즉 뭔가 식자층들은 더 잘한다는 거예요. 여주에서 땅을 사는 사람들은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도시에서 온다는 겁니다. 앞에 송전선로가 한 가닥 지나갔는데 그것이 4가닥, 5가닥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졌을 때 그 주변 땅값의 추락의 크기는 발전소를 운영해서 얻어지는 이득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더 크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니 발전소를 통해서 얻는 이득의 크기보다 송전선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손해는 더 크다. 이제 발전소를 운영해서 얻는 이득은 그 SK죠. 네, SK가 다 가져가고 선로에서 보는 손해는 주민이 다 받는 거야. 제가 농담식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인터넷 찾아보다가 이렇게 부동산 투자에서 실패담이 하나가 나왔어요. 실패담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게 이 사람이 땅을 그냥 뭐 이렇게 사긴 산 거, 조건이 괜찮아. 땅도 넓어. 근데 결정적으로 갔다 봤더니 송전선로 관련 지나가는 거야. 그래갖고 망한 거야, 이가. 그래갖고 자기 실패담으로 부동산 실패담으로 그 올려놨다. 코미디언 거기 누구야 거기 뭐야 거기 2명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컬투. 컬투. 컬투 그 양반이 바로 그 실패를 봤다는 거야. 땅 샀는데 되게 싸게 샀대. 와 성전탑이 지나가서 꼴딱 망했대. 그걸 못 봤대. 근데 그 얘기하니까 이제 사실은 여주군민이 조심하셔야 될 게 요즘에 비 많이 오잖아요. 몇백 미터 이내에서도 그 큰 대규모 전주가 지나가는 데서는 감전산. 감전 위험해요. 많이 죽고. 감전 진짜 위험해. 여주에서는 딴 게 아니라 그 강천보 있는데 거기에 그 브라운 아르토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전원주택이 짓다가 부도가 났는데 아주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 이유가 그 위로 송전선로가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송전선로 아래는 별로 큰 건 아니고요. 암 걸려 죽고요. 감전돼서 죽습니다. 땅값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여주군에 계신 분들 좀 냉소적으로 표현하면 북내에 있는 그 발전소를 통해서 몇 푼의 보조금 받고자 자기 땅이 땅값 떨어지는 것도 감수하시고 자기가 암 걸리는 것도 감수하시고 그리고 감전돼서 죽을 위험도 감수하시는 대단히 아량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냉소적으로 얘기해야 되나 이런 얘기하는 것도 참 씁쓸합니다. 지금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말 그대로 뭐 발전소 반대하면 그 동네에서 그럴 것 같아. 발전소 반대하는 사람은 북내면을 떠나라. 혀서 딱 걸릴 것 같아. 저번에 그 4대강 때처럼. 그럴 거야. 그러고서 이제 뭐 이장이 와가지고 막 맨날 뭐 괴롭히겠지. 그리고 이제 뭐 기타 등등인데 진짜 이런 생각은 해봐요. 사실은 이게 이제 이걸 추진하는 회사가 그 발전 쪽 전기에 그 상업 발전에서 이제 한전에 팔았던 회사들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많이 낸 회사입니다. 거의 한 50% 가까이. SK. 예. 50% 가까이 수익률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직까지는 이제 이게 대기업들이 자꾸 이걸 뛰어드는 이유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아직까지는 한전에서 그 상업 발전을 사주는 게 단가가 높으니까 이제 이걸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 서유주 IC 남녀주 IC라 그러죠? 남녀주 IC도 이제 우리가 자꾸 그 얘기하시는데 뭐 거기에 들어오니까 나오는데 남녀주 IC로다가는 가스차가 들어올 일이 없어요. 이 정도 가스 떼려면 어차피 관로를 여기서부터 묻어야 되고 또 남한강에서부터 물을 끌어가야 됩니다. 물을 반드시 필수적인 요건이 물이에요. 냉각수. 네, 냉각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러한 부분에 이제 또 공사가 또 동료주 열심히 말씀하신 거죠? 여기 이제 북내 분들이 그러니까 원하시는 동료죠. 네. 동서남북에 IC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헷갈려요. IC를 동네 이름을 따지 동서남북을 하는 그러니까 차라리 북내 IC 가남 IC 능서 IC. 능서 IC 이름은 편한데 남녀자 아저씨가 가남 쪽 가는 쪽이 남녀자 아저씨예요. 거기 왜 남쪽이야? 이쪽에서 보면 서쪽이지.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도 본다 그러면은 그것이 과연 아까 말씀하셨던 도움이 될까? 그냥 우리 저 여주 사람들 좋아하시는 그 땅값 오르는 거로 다 봤을 때는 영 이거 땅 팔아먹긴 틀렸고, 말 그대로 지금 전원주택지로다가 그 했었던 데들 중에서 거기 저도 봤는데 몇 년씩 하다가 나중에 보면 가격 그거 아마 묻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경매로다가 부분 쪽으로 나간 걸도 알고 있는데 경매로다 해갖고 땅 주인하고 뭐 이거 따로따로 경매돼갖고 또 그 안에 또 소송 있고 해서 엄청 좀 복잡했었어요. 몇 년. 우리나라 행정이 그 군사문화의 그 잔재라 그럴까요? 그 영향이라 그럴까? 하나의 목표를 정하면 밀어붙여.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돌진을 내가지고 이루는 거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게 여론몰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관과 관련됐다는 어떤 감투, 뭐 반장, 이장, 뭐 이런 감투를 쓴 사람들은 거의 맹목적으로 종속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왜 맹목적이 될까요? 형 봤잖아. 완장을 좋아하잖아. 완장을. 아니 그게 뭐 완장 때문이라고 얘기할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엔 이래요. 정보가 차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무원들이 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면은 그 정보를 갖다가 오픈시켜 놓고 국민이 선택하게 해야 되는데 딱 필요한 정보, 자기네한테 유리한 정보만 오픈해. 4대강 때도 그랬죠. 우리 이제 쓰레기 매립장 하거나 뭐 이렇게 좀 남들이 싫어하고 이렇게 좀 문제점이 많은 시설에 들어갈 때 되면 이 여론몰이로 가요. 그러면 여론몰이로 가면서 반대 목소리는 아예 내지를 못하게 만들어. 싹을 잘라버려. 그러니까 4대강 할 때도 반대하는 사람은 여주 군민이 아니다.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거라고. 그러면 누군가가 반대 목소리를 내도 너는 여주 사람이 아니야 하기 때문에 그 목소리는 무시돼. 아 이제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왜냐하면 그게- 잠깐만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언론 협동조합을 이제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뭐 건수가 있다라면 뭐 1면부터 8면까지 뭐 12면까지만 뭐 그냥 아주 시원하게 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화는 좀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건 아마 특정 지역 우리가 사는 동네 얘기 같고 제가 그 전에 이제 이천에 이제 한창 그 광역 소각장 할 때 이천 쪽에 이제 이천시청에 출입을 했었는데 사실 그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거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어쨌든 그 지역 주민들 저 구리까지 이제 가서 견학시키고 이제 이러한 부분 갖다 이제 계속 물론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당장 그 당시에는 최선의 대안이 그러한 부분이었고 왜냐면 그 얘기가 하더라고요. 소각장이라는 속성상 뭐 다른 얘기가 돼서 이게 사실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인데 이제 나중에는 그쪽 동네에서 이제 어쨌든 그 지역 주민들하고 해갖고 그거를 이게 사실 최선책은 아니에요. 그런데 차선책이라도 그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랫동안 걸렸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행정은 뭐냐면은 잘 아시잖아요. 딱 해놓고서 빨리 이때 안에 해줘야 된다는 그러한 어떤 강박관념이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그 지방자치가 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CEO형 시장 군수 자치단체장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사실 시장 군수도 역시 행정가이면서 정치 지도자라고 보면은 저는 절대로 CEO 출신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군사문화하고 비슷합니다. CEO는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될 게 많아요. 다른 사람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자기 판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그 결정이 과연 올바르냐? 그리고 그것이 가장 최선책이냐? 그건 아닐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특히 작은 단위일수록 그런 게 강하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주군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주에는 견제를 할 수 있는 단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자기 목소리 꼭 그것만은 아니다. 이런 목소리도 있다. 이런 것도 한 번은 소리를 들어봐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는 단체들이 여럿 있었는데 김춘석 군수님이 싹 정리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명명만 유지한다고. 지금 이제 그게 문제죠. 네, 오늘 사실 그 이양리 집행위원장 모시고서 중간에 좀 다른 얘기 몇 개를 좀 더 들어보고 싶어서 그 얘기를 뒤로 미루고 맨 마지막에 이제 끝날 즈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얘기. 그래요. 예. 그래서 뒤로 미루고
하던 김에 4대강 얘기 조금만 더 하고서 넘어가면 어떨까요? 그 지역에서 굉장히 어려우셨던 거 맨 처음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 말고 좀 그 어려우셨던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4대강 국면에서. 오늘 그 최승호 PD 옛날 추적 아니. 그 뭐죠? PD 수첩. PD 수첩 하시던 분이 오늘 인터뷰했더라고. 여기도 제가 거기 아 그래요? 예, 있습니다. 3년 만에 자기가 얘기한 게 진실로 예, 밝혀졌다고 예, 예. 이제 그분도 이제 감회가 새로운가 보더라고. 그때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방송하느라. 아마 집행위원장님도 같은 느낌이 감회가 아니었을까. 새롭죠. 그때 네. 같이 했어요. 네. 그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얘기는 명확한데요. 너무 늦어. 아작 난 다음에 근데 그게 우리가 겪어야 될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는 이런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4대강을 통해서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사전에 알고 그것을 안 하기로 결정했다 하면 대단히 높은 수준이죠. 근데 그게 벌어지고 난 다음이라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꼼꼼히 따진다면 이것도 저는 높은 수준이다. 그럼요. 이번에 예, 그런데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데도 옛날에 대해서는 무슨 재미 가십거리인 양 떠들지만 현재 벌어지는 고통에 대해서는 눈 감아 버린다면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2, 제3의 4대강 사업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아까 발전소 얘기하면서 4대강 하면서 이장님들이 찬성했다. 근데 여기에서 나는 그분들에 대해서 잘못했다라든가 왜 그랬냐라는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아요. 해야 돼. 그건 전혀 좀 다른 게 있는데. 면접을 주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는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일반 대중들은 어떤 걸 고민하시냐면 찬성과 반대가 있을 때 내가 어떤 입장에 섰을 때 내가 겪어야 될 운명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대 활동을 할 때 어떤 걸 겪었냐 하면 제가 가게를 하나 했는데 저희 집에 저를 미행했을 뿐 아니라 주먹질했을 뿐 아니라 저희 집 가게에 나사못을 뿌렸습니다. 가게마다 나사못을 뿌렸다고? 네, 주차장에다. 아니 그게 현대에서? 누군지 모르죠. 현대에서 느꼈어. 거기 네. 여기 이쪽 행동대원들 있잖아. 거기 그러니까 녹색 쪽에? 녹색 거시기 이런 아니요, 것도 있고. 거기 그것은 녹색은 아니겠지. 누구 얘기할 건 없고요. 그러면 지나간 일이고. 그러니까 어떠한 반대를 했을 때 겪어야 될 운명이란 너무 가혹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군사문화 얘기했을 때 예전에는 반대하면 곧 죽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세대 또는 우리 세대에 실제 있었던 거죠. 이것을 직접 겪었던 분들은 감히 자신이 느꼈던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요.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이장이라는 분들은 지역 주민의 이익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이익에 옹호해야 되는데 반대하는 순간 면에서 다만 몇 푼의 돈의 지원금마저도 끊어집니다. 그러면 자기가 무슨 투사도 아닌데 반대에 나섰다 죽음에 가까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아는 이장님들은 감히 나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제 개인적으로 아까 했지만 녹색 무슨 분들도 만나고 이장님들도 만나면 그분들이 하는 건 이거예요. 나 너 이해한다. 네가 필요하다고 이해가 된다. 그런데 그때 함께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지금은 이야기해줘요. 저는 지금 되돌아봐서 이게 왜 그럴까 봤더니 자기가 어떠한 입장을 섰을 때 자신들에게 주어질 짐의 무게를 명확하게 잘 아는 분들이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으냐? 아니다. 근데 이거는 또 다른 인기 발언이야. 또 잠시만, 제2의 인기 발언이야. 제가 근데 그렇진 않아요. 아니 사실은 그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저는 좀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게 뭐냐 그 사람이 그 개인주의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뭐 이렇게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그냥 도망가도 돼요. 사실은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아니면 뭐 따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듣는 바로는 이장님들 같은 경우나 뭐 이렇게 그 동네에서 무슨 뭐 건설로 만약에 한 뭐 1억이 부러졌다 그 동네에 그러면은 제일 많이 먹어. 이장님 제일 많이 드시고요, 진짜로. 그리고 나중에 그 농공행상에서 돈의 금액을 갖고 다툽니다. 그 동네 사람들끼리. 너는 얼마 받았는데 나는 왜 나가 더 적게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해가서 그렇게 싸우는 좀 까마귀 떼 같은 존재다 지금. 그거를 옹호해줘서 지금 말씀해 주시지만 제가 봤을 때 거의 성자의 수준에 지금 올라가셨어요. 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겪어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나쁜 짓이다. 최소한 그냥 방관하고 그냥 뭐 바라보지 않는 거는 있을 수 있다는 거는 괜찮은데 적극적인 부역 행위를 했다고 바라봐지는 거예요, 저는. 자, 경찰이라고 하는 직무는 구체적 폭력에 대해서 방어하고 폭력 행위가 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벌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방기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장님에 대한 얘기는 이장님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 이장님을 그렇게 만든 국가 권력, 최소한 도덕성마저도 없는 권력에 대해서 저는 꾸짖고 이것을 어떻게 세울 거냐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없이 변화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잠깐만요. 그런 측면에서 4대강의 문제라든가 여주 지역의 문제를 그냥 맹목적으로 뭐가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르는 그분 뜻을 탓하는 얘기는 저는 하지 말고 잠시만. 실제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로 그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 그 직책에 맞는 적절한 행위를 할 것, 그리고 그 적절한 행위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에 걸맞는 책임을 지게 할 것, 이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나는 현재 필요한 것이다.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한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된다면은 아마 공무원 몇 안 살아남겠죠. 아니, 공무원들한테 학습 효과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아마 여주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4대강 할 때 막 찬성해서 지금 4대강이 문제가 됐어요. 그럼 그 당시에 일했던 직원들이 요새 뭐 행정 책임제인가 실명제인가? 그거라도 이때 찬성했던 사람 누구야? 그때 이거 반대는 사람 탄압했던 사람 누구야? 이거 다 있어요.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의 책임을 묻냐면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물어요. 그 당시에 4대강을 함으로 인해서 승진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그냥 계속 승진하는 거야. 일제 때 친일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은 계속 성공하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었다고 해서 친일했던 사람들이 망하질 않았어. 그게 우리나라의 학습 효과예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행위원장이 말씀한 것처럼 공무원이 자기 책임을 다 하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 할 때는 이 학습 효과를 갖다가 단절을 시켜야 되는데 이 단절시킬 주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없죠. 뭐 검찰도 안 하고 아무도 감사원도 안 하고 안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장님들을 무조건 단죄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단지 안 돼요. 근데 뭐냐면은 우리가 봐보세요. 앞으로 이제 동네에서 또 이런 갈등이 있었을 때 거기 행동대장이 누굴 거? 또 이장일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저는 뭐냐면 그들이 했던 행동에 맞게끔의 어떤 뭐냐면 대가가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야. 뭐냐면 군수가 저지르면 그 크기만큼 그 잘못 저지른 만큼 그 크기가 있다라면 그만큼 이장이면 이장의 만큼 우리가 이런 거 봐봐요. 이장님들도 뭐냐면은 중공무원이다. 행정의 좀 말단의 어떤 좀 공무원이죠 사실은. 우리가 뭐냐면 저 공무원 이장님들이 왜 이장할까요? 그러면 우리 동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나오셔야 된다 이거야. 근데 현실은 그러냐? 안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도 뭐냐? 어느 동네 저쪽 동네예요. 이장 선거가 됐는데 뭐냐면 소화하겠다고 난리래. 왜 난리냐? 갖고 뭐냐면 이제 좁은 동네니까 다 학교에 얽힐 거 아니에요. 내가 요번에 하니까 넌 다음에 나오래. 그런데 그럼 그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 이익이 있으니까. 그들도 뭐냐면 이 자리가 흔히 말해서 그냥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야. 조금이라도 뭐냐면 자기의 어떤 이득을 쓰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외로 그 자리를 지위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치부의 수단으로 많이 해요.
근데 이분들도 뭐냐면은 그런 거죠.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냐면은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죠? 잠깐 뭐냐면은 네. 너무 우리가 뭐냐면 순진하게만 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뺑기도 쳐. 내가 그렇게 저쪽에 충성하려고 그런 것들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해해. 뺑기 치는 거예요. 일정하게 있는 거죠. 뭐 사실은 뭐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걸. 그러면 뭐냐면요. 우리가 볼 때 보통 그러면은 양심 있는 사람은 갈등이 첨예하게 되고 그러면은 자기 감당이 안 되면 물러납니다. 물러나요. 근데 잘 안 물러나. 왜? 나중에는 달콤한 그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뭐냐면 너무 벌줄 필요도 없지만 너무 또 그것도 감싸줄 필요는 완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좀 아까 화제가 자기 책임론 가지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중구난방 가니까 뭐 지금 책임론 얘기하면 사실 군수부터 해서 당장 다 몇 가지 비틀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잠깐만 제가 자 여기 위원장이 임명하는 거라서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우리 아까 한 가지만 좀 다시 여쭤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마무리 쪽으로 그러게요. 여치형 네. 문제를 넘어가죠. 뭐. 그동안에 그 4대강 문제 때문에 전국을 굉장히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갖고 뭐 물론 낙동강도 다니시고 낙동강이 물론 공구가 제일 많았죠. 길기도 길고 거기에 보도 많이 몇 개죠? 거기 8개. 8개죠. 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준설도 제일 많이 했었고 거기는 사실은 운하나 마찬가지라고 뭐 가문만 닮은 운하인 형태로 거의 많이 개발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전라도 영산강쪽도 가보시고 뭐다 가보셨죠? 충청도도 가보시고 네, 다 가봤어요. 그러면 그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지금 운하 얘기가 나왔으니까 실제로 다 운하를 만들었을 때 경제성이 있어요? 그건 없는 건 이미 나왔습니다. 그죠? 더 얘기할 건 없어요. 경제성이 없는데 아이러니야 왜 이렇게 집착했을까? 거절 경기. 아니.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답답해서 집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왜 실수를 할까라는 책을 좀 봤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의 전제 조건은 있죠.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을 우롱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즉 속이려고 하지 않았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가 진짜 올바르다고 믿어서 했다. 이런 전제를 깔고 그런데 왜 4대강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건 그 오도성 경험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게 했던 청계천을 전 국토에 깔고 싶었을 겁니다. 실제는 청계천을 했을 때도 시민운동단체들이 문화재를 보호하지 않고 소상인들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들 우려의 목소리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걸 밀어붙였거든요. 봐라! 그리고 야! 서울시 중간에 물을 넣으니까 대단했거든요. 이걸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 환상에 너무 젖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가 정말로 아는 거는 덤프트럭 하나 가격서부터 포크레인 하나까지 자기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네. 세상을 속이려면 모든 사람이 정말로 깜짝 놀랄 것으로 속이면 아무도 저항하지 못합니다.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생각해요. 또 하나 안타깝지만 이거는 그 문화운동을 하는 황평우 위원장께서 얘기를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형이 누구예요? 이상덕이. 네. 돌림자 같아요? 이거는 개인 신상에 대한 비하 발언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사실 이명박 대통령은 그 출생의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형이 거의 대단히 카리스마적이었고 아버지처럼 무서웠다. 네,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예. 근데 여기에서 그 문화에 대해서 전문가께서 분석하길 뭐냐 하면 이미 그 정체성에서는 국가, 민족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자기 생존만이 유일한 그런 것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최근에 그 신륵사에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이제 신륵사에 누가 오셨냐면 현대 왕회장,
정주영 회장이시죠. 그분이 계실 때 회계를 맡았던 할머니가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분의 증언에 의하면 이명박 현대건설 당시 사장은 현대건설을 떠날 때 1톤 트럭분의 서류를 갖고 나온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이런 얘기예요. 왕 회장의 뒤통수를 춘 아주 나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 나왔고, 또 지난번에 어떤 국회 자료에 나오면 이명박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에서 잘렸을 때 얼마큼 비열한 짓을 했는지를 그게 낱낱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사실들이 왜 덮어졌느냐? 그 사실들을 덮고 우리도 이명박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거짓말에 나도 놀아나고 싶었고 너도 놀아나고 싶었던 건 아니냐. 사실은 안타깝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어떠한 비열한 의도가 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순수한 의도가 왜 그 사람의 성장 과정부터 왜 왜곡될 수밖에 없는지, 이것은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뭐 안타깝습니다. 그거의 피해는 우리들이 받고 있는 거고요. 뭐 그러지 않겠어. 근데 뭐 이명박이가 뭐 사실 이게 뭐 전 이명박이 이게 뭐냐 운하가 우리나라에 필요했을 거라고 믿으실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게 살아온 그 지식에 의해서는. 그래서 우리나라를 짓다는 위해서 한다고 했을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뭐 순복음 교회를 왜 거기 뭐냐 세습하겠습니까? 조영기 목사가. 근데 제일 가슴 아팠던 건 뭐냐면, 그 이포보 있는 데서 싸움이 있는데 아이가 지나가는데 거기에 계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장님이 예. 그 아이에 대해서 폭행을 한 거예요. 폭행을 하니까 어머니가 울부짖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우리 측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구체적 물증을 잡고 예. 체증을 해서 예. 경찰에 고발했어요. 예.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분은 예. 그 공로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국무총리상을 받았고요. 이장님이. 네. 근데 용서를 해? 또 하나, 여주에서 저희가 공식 집회를 신고를 해서 냈는데 예. 여기에서 그 반대하시는 분들, 예. 뭐 여주 뭐 지역사회니까 그분들도 아시니까 이게 나이 드신 분도 있고 뭐 젊으신 도 왔는데, 저희들 집회하기 위해서 놨던 사진, 예. 집기들을 예. 그 즉시 전체를 다 부셨어요. 그리고 그 경찰은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분들께, 예. 그러니까 저희 집회를 방해하고 부신 분들께, 예. 당신들은 예. 불법 행위를 하고 있으니 예. 물러나라. 예. 확성기를 대고 너무 크게 떠들어대고 하니까. 예.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예.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았어요. 예. 그때 전면에 나서서 예. 저희를 공격했던 분은 예. 대통령상을 받으셨어요. 예. 그럼 이름 치면 나오겠네? 제가 뭐 표현하지 않으니까 아니 저는 표현해요. 찾으시면 나와요. 제가 옛날에 본 것 같은데 국무총리상이 아마 그 금사면 그 아니요. 맞은편 쪽 아닌가요? 네, 정확하게는 대신 그- 쪽 천서리 쪽에서 한 명, 천서리 저희 노인회 회장? 아니에요. 천서리 쪽 한 명하고 금사면 쪽에 맞은편에서 한 명 이렇게 두 명 받은 것 같은데? 제가 그분이 상 받은 게 예. 너무 좀 제가 보면 가당찮고 참 가슴 아파서 그리고 누가 사진도 찍었어요. 똥 뿌린 사람도 있었잖아요. 똥 뿌린 사람도 있고 예. 그보다 그 똥은 뿌릴 수도 있어요. 저는 괜찮은데 그 뭐 자기가 뭐 하고 싶으면 하는데요. 우리 미래 세대인 어린 아이가 저는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그 아이를 보호하려고 어머니가 달려가고 그런 폭력을 행사했는데 그 앞에 경찰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찰이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조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버이연합과도 무슨 연관이 뭐 있었다고. 여기에도 어버이 연합이에요. 어버이 연합은 실제 이제 여주에 이제 지역이 같은 분이니까 예. 우리 이제 그
반대하시는 분 중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은 이런 분이에요. 저하고 같은 연배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와서 반대를 하는데 그 앞에 누가 있었냐면 누구 계세요? 당신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아무 말씀도 안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어버이 연합에 계신 한 어른은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 했어요. 얼마 봐도 우리 쪽으로 오면 너같이 똑똑한 애는 더 대우가 좋을 거야. 왜 거기서 힘들게 그런 일 하니? 너는 보니까 굉장히 총명하고 똑똑하고 말도 잘하는데 우리 쪽에 와라. 그분 얘기죠, 그분. 아니, 그런 얘기를 그 어르신은 너무 안타까워서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뭐 어버이에 대한 얘기 그 어버이 연합이 여주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서울에서 내려온 어버이 연합이에요. 아니에요. 여주 분들인데 그래요? 그분들이 이제 그 예전에 이제 6.25 참전 용사들이시고요. 그분들이 뭐 그 정도만 표현하고. 그 정도 아니 왜냐면 공식적으로다가 이렇게 아직 조직이 안 됐어요. 반대 집회 할 때는 어버이 연합은 서울에 있는 분들이 전국을 유람하시거든. 그 이포에서 우리를 연실나게 공격하고 난 다음에 한 30분 지나니까 뒤에서 웬 공무원이 그 이전엔 웬 누구가 이렇게 지시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의 직책과 이름을 지금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내내하고는 우리를 공격했고요. 30분 후에는 우리의 군수님이 오셔서 그분들하고 악수를 할 때 모두 다 머리 조아리고 같이 인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장님들을 봐주면 안 된다니까요. 이장님들을 공격을 해야 돼요. 아니, 너무 여주는 한 만큼만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는 여주는 소돔과 고모라 여기가 지금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동네. 근데 이장에 대한 심판은 어쨌든 그 지역 주민들이 하는 거니까. 아니, 그 지역 사람들도 다 마귀들인데 어떻게 해요 지금? 아니 근데 여주 70%가 마귀들이라서 마귀 군수를 뽑아갖고서 그 다음에 또 지네들끼리 해먹은 이 마귀 동네가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 전에도 보면 정말 답답하네. 마을에서 진짜 어떤 마을회의를 해서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이장을 뽑아도 읍면장이 임명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 부결된 것도 있죠. 네. 무슨 얘기냐면 강천 쪽에서 많이 그랬지. 그리고 이제 근데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니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지금 제가 한 얘기는 마귀 얘기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항진 집행위원장 생각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런 거 알아서 그냥 알아서 다 들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강요하지 마. 당신 생각으로 나한테 강요하지 마. 너무 많은 난 거를 이제 묻지 동의할 수 않는 조건으로 이런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이게 마음으로는 동조하되 실제는 표면적으로 저한테 함께하지 못한다는 미안함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지나서 이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여주 어느 동네에 삽니다. 그 얘기를 하면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거길 추적할 것 같아서 그 정도 표현하는데 그 동네에 사는데 거기 이장님께 이렇게 압력들이 들어온 거예요. 야, 그 새끼 쫓아버리지 뭐하냐. 그때 이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할 수 있으면 해봐. 네가 있으면 해. 네가 해. 왜 나한테 시키니? 이러고 저를 방어하신 거고요. 사실은 그분은 저한테 그래요. 나는 4대강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넌 반대 일을 열심히 하고 난 찬성 일 열심히 하자. 근데 더 대단한 거냐? 이분은 이런 걸 하셨어요. 모든 동네에서 찬성 프랭카드를 걸을 때 그분은 이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 동네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으니 나는 그걸 걸지 않겠다. 그러나 나는 4대강을 반대하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은 매너 좋은 거지. 진짜 실제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러면 좋은 그거를 거예요. 얘기하는 순간 되게 논란이 되고 그럴까봐 요 정도 표현을. 아니 논란 될 건 없고 저는 그래도 마귀라고 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두세요. 좀 만약에 공무원들이 마귀들이라고 좀 전에 생각하니까. 말씀하신 이장님 같은 사고를 가지고 행정을 한다면은 민주주의가 다 된 거예요. 근데 반대는 반대대로 인정하고 찬성은 찬성대로 인정해가면서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니까. 제가 그러면 더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그 4대강 사업이 되기 전, 즉 운하 논쟁이 있을 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디서? 국정원에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국정원이에요. 당신 직책이 뭐예요? 제가 물어보거든요. 저는 사실은 과장입니다. 그래서 왜 하셨어요? 그랬더니 문화 왜 반대하시는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가 4대강이 실제는 왜 그런지를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했죠. 아, 네, 그러시군요. 근데 그 다음에 얘기가 너무 재밌어요. 죄송한데요. 저는 실제는 독일 유학을 한 사람입니다. 독일에서 운하가 적절하지 않다는 걸 이미 몸으로 체득했기 때문에 이 정책이 잘못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화를 사실 통화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제 그 경찰들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경찰들하고도 많이 만나는데 우리 정보계통에 있는 경찰분들이 실제는 굉장히 중립적이에요. 우리가 이 정보를 갖고 장난치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제 싸움을 막 하잖아요. 이건 지금 굉장히 민감한 얘기인데 저를 실제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요. 의무로. 제가 그러니까 혼자 가서 싸울 수 있었겠지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는 명령을 받아서 할 뿐이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그 반대 논리와 저쪽에서 얘기한 찬송 논리 우리는 양쪽을 다 보고할 수밖에 없다. 그게 정보기관의 입장이다. 그런데 이것을 쫓아다녀보고 내용을 알아보면 명명백백하다. 왜 4대강이 잘못됐는지 나도 그걸 안다. 그러니 자기 자신 그 경찰에 대한 태도도 좀 이해해달라.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그 앞에도 얘기하죠. 옛날에 그 조현호, 조현호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얘기하죠. 바로 너의 수장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것이 문제다. 그것이 당신이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 그렇게 못하는 걸림돌인 것 같다. 그런 얘기하고 끝냈어요. 그건 이제 개인적인 얘기죠. 자, 저기 이제 마무리로 슬슬 넘어가면서 그 지역의 지금 환경운동 연합뿐만 아니라 뭐 다른 단체들도 다 거의 뭐 좀 힘이 빠지고 그 거의 뭐 여력이 없어 보이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좀 어떻게 복원하실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미리 하기에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쉬어야 되는 지금 가만히 있는 시기인데 여쭤보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우린 다 망한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공무원들은 학습 효과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아마 똑같은 상황이 4대강이든 뭐 발전소든 이렇게 해서 제목만 바뀌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데 네. 그거를 제어하기엔 사실 4대강이 실패한 건 힘의 균형에서 무너졌기 때문이거든요. 그 힘의 균형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지금 미디어 협동조합도 만들겠다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언론을 통해서 이제 저기 민중들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 판단의 기회를 주는 거지 우리가 한쪽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힘의 균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정말 절실한데 역으로다 가장 절실할 때 정말 비참하게 무너져 내려버린 것 같은 게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사실 쓰라림 것도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써야만이 어떻게 이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힘의 균형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은 각자의 몫이에요. 저는 지금에선 각자의 몫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시민운동 단체가 필요한지 여부도 여주 군민의 판단의 몫입니다. 다시 저는 제 자신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사실 가장 가슴 아팠던 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중기도 고발해봤고 건설사도 고발해봤고 여주 군수님도 고발 대상이 아니에요. 제 가치 이하에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는 분이에요. 4대강에서 급이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건설사, 공정위, 뭐 여러 최고 높은 것들은 다 고발한 거죠. 이명박도 고발했어요. 제가 그랬는데 해봤더니 이거는 제가 봤어요. 잡아뜨려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가서 9시간 고통을 받았다. 뭐 자기 진급에서 누락됐다.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아냐. 우리 집에 와서 항의도 하고
미행도 하고 주먹질도 하고 별거 다 했거든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상대를 넘어뜨렸는데 난 그 이긴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상처도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도 보여줬어요. 더 중요한 건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다시 일어나서 그 사람들은 자기 갈 길을 갈 뿐이고, 그리고 나타난 현상은 그거와 비슷한 사람들이 또다시 행정을 장악하고 정치를 장악하고 경찰을 장악했다. 그리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사실 여기에 의문이 있는데요. 그 답은 이 얘기를 듣는 분들이 저에게 좀 전화를 해주셔서 답을 구해주셔야지 아니, 지금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이제 허무하잖아요. 허무하죠. 아니. 이거 수경수님 전화 한번 하세요. 아,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는 더 말씀드릴 게 사실은 허무하고 그 뭔가 모르는 밀려오는 슬픔 이런 것을 바닥까지는 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그 김춘석 군수라고 하는 분이 환경운동연합의 홈페이지를 두셔서 거기에 사진이 나온 사람을 자기가 영향력 범위에 있는 사람인지를 알고 그 사람을 불러서 너 환경운동연합을 지원하고 있구나 라고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그 구체적 내용은 그분이 움직였던 예산의 반을 삭감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 그분이 미안하다라고 떠났어요. 그게 환경운동연합을 구체적으로 탄압한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사실은 온전할 여주의 사람이 몇 명 있겠냐. 사실 그런 얘기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환경운동연합이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여주 국민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사실 이런 얘기는 하나 할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했던 일은 아니에요. 환경연합에 같이 일하던 분이 하셨는데 특정 지역에서 그 유리 관련된 그 공장이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비료 관련된 일을 했는데 온몸에 피부병이 앓고 마을 사람들이 정말로 고통을 받은 거예요. 저희들이 그걸 개입해서 그 공장은 떠났고 지금도 그 동네 분들은 저희들이 함께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고요. 지난번 똥장이라 그래가지고 저쪽에 축산 분뇨장 그쪽 동네 분들도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 여주 공무원 분들은 저 뒤에 또 환경연합이 있구나 생각하시겠는데 그때 그분들이 왔을 때도 저희가 동네 분들에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적절합니다라고 해서 그분들도 물리쳤습니다. 다시 이 얘기를 듣는 여주 국민들이 있다면 내 구체적 이익에 환경연합이 필요하다면 격려 전화 주시고 더 필요하다면 함께 해주십시오. 그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꾸 내가 이 마귀들을 어떻게 물리쳐야 되는 얘기를 왜 하냐면 인간이 양심이 있으면 환경운동연합에 같이 개입을 해서 이렇게 뭐 똥장도 물리치고 피부병 앓게 하는 화학공장 무슨 뭐 이런 거 같이 해서 해줬잖아요. 회원으로 가입해서 돈을 내든 아니면은 같이 무슨 어려운 일 있을 때 같이 싸워주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뒤를 돌아서는 마귀처럼 또 어디 가서 돈 받아먹고 아니면은 또 그 4대강 거기에는 데서 찬성하고 그거 나쁜 짓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마귀지 뭐가 마귀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여주의 70%라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당 찍고 그러지.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똘똘 묻혀서 내리 밟았는데 30%는 양심적인 세력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전에 말씀 그만해. 그래요?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면 환경연합이 그렇게 탄압이 받았는데도 존재하는 것은 4대강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가슴 아파하는 그렇죠. 여주에 살지 않지만 양심적인 다른 분들이 저희 회원들이 또 많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좀 버티고 고마운 일입니다. 어쨌든 환경연이 예전에 힘으로다가
또 사실은 더 이상 가야 되겠지만 빨리 복원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여주는 망했어요. 지금 없어요 누가. 네, 그 마무리 한 번씩 하시고 뭐 이제 시간도 꽤 됐습니다. 벌써 2시간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 편집 많이 해야 되겠어요. 마음 뭐 박 사장님부터. 네. 네. 4대강 문제로서 지역에 큰 갈등이 있었던 거 다 경험했고요. 그 교훈을 잊지 말고 국내 거기 가스 발전소 현명한 어떤 거기 선택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 기자님 오늘 말씀을 못해서 굉장히 서운하셔가지고 아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언로가 막힌 여주 라디오. 네, 여주는 우리가 사례적으로 보면 그래요. 언론이 어떤 제 역할을 못하고 그 어떤 그 사람이 자유롭게 말할 기회가 없어진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고 그 목소리가 작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긍정적이죠. 이제 30%에서 40%, 50%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좀 우리 지역 사회가 나아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지금 최근에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여주군의 그 공무원하고 민원인들이 그 말 싸움을 넘어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하고 좀 말이 멋있어서 신기하지 안타깝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곳 여주 반드시 고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주 미디어 협동조합을 더 기대하게 됩니다. 여주군의 어떤 바른 언론을 만들고 여주 군민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언론이 빨리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2002년대 월드컵 때 전 국민이 빨간색을 입을 때 이게 정상인가? 이게 광풍이지 이게 정상인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보신주의로다 뭐냐면 사람 많은데 줄 서라.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소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다수에 휩쓸려 가서 자기가 생존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좀 우리나라도 많이 성숙을 해서 옳고 그름의 문제로다 접근했으면 좋겠다. 소수냐 다수냐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로다가 접근을 해서 자기 행동에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보신주의가 판치는 나라 이제 어떤 단절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번에 4대강 사업을 보면서 하나의 큰 교훈으로 삼아서 이게 국민들의 그 보신주의 또는 다수를 쫓아가는 그 생각 없는 행동이 국가적인 재난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 이런 일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 가지씩은 꼭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국민들이 옳고 그름을 갖다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의 힘을 길렀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번 4대강을 겪으면서 느끼는 건 이거예요. 그 여주에 살면서 느끼는 건 이거예요. 내 안의 두려움은 뭐냐? 내 안의 공포는 뭐냐? 그것에 대한 생각 많이 했어요. 그 두려움과 공포가 있으면 나는 한 발짝도 나서지 않겠다. 이러면서 이제 제가 움직였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 아는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여주만 6.25 때 그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다른 동네에서는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내 아버지, 내 형제들의 원혼을 달래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는데 여주만이 발굴된 6월 숫자보다 적게 죽은 사람의 원혼을 달래달라라고 했다 이거예요. 가장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다음에 한번 그 구체적 내용을 방송했으면 좋겠는데요. 누가 죽어도 자기 생존의 두려움 때문에 나는 진실에 대해서 회피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그걸 되살펴보는 것이 죽음의 강이 된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스스로 고민하고 반성해야 될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4대강 문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함께 하시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 여주 환경운동연합 이항진 집행위원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고요. 제가 사실 이항진 집행위원장님 모신 이유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칭찬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우리 여주 라디오에서만이라도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뭐 같이 못해서 계속 얘기해서 뜨끔뜨끔하고, 술은 내가 사줬어. 뭐 저도 뭐 바쁘다는 핑계와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약간 그렇게 좀 창피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좀 자리를 만들어서 모시고서 어제 끝나고 뒤풀이 사주시나요? 예, 그러죠. 뭐 예. 아직은 뭐. 네, 오늘 뭐 그러면 먹자고 하는 뜻인데. 그러면 진하게 소주 한잔 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